올해 직원 한 명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72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런데요, 작년하고 올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어야 해, 이게 핵심이었는데 올해는 어디에 있는 기업이냐가 결정 포인트가 됐어요. 아직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모르시는 대표님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상담하다 보면 느끼는데 이거 모르시면 진짜 손해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채용 한 건 하는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왕이면 한 명 채용할 때 지원금도 받으면서 채용하시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를 확실히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그래서 얼마 받는 건지, 그리고 누구를 채용해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작년이랑은 뭐가 달라졌는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사업이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을 하면 정부가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주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조건을 맞춰야 되는데 그 조건이 올해 작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지원금이 총 얼마냐면요. 기업한테 최대 72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 정규직 채용 후에 6개월 근속을 하면 360만 원을 기업에 지급을 하고요. 거기서 3개월을 더 채용을 하고 있으면 180만 원을 지급을 하고 또 3개월이 있으면 또 18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총 720만 원을 기업이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청년 본인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 최대 72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기업과 청년 양쪽 다 혜택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럼 우리 회사도 가능한지 봐야겠죠? 기본 조건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이어야 해요. 한 번은 저희 고객 대표님이 연락 주셨던 적이 있었는데요. 흔한 일이기는 한데 팀장님, 우리 회사는 직원이 5명이 안 돼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받을 수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기본 조건 자체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직원이 3명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분 업종이 IT 서비스 계열이었거든요. 그래서 특례 조항에 해당이 돼서 이분 받으셨습니다. 결국에 반드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예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특례 적용이 되는 업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지식 서비스, 그리고 문화 콘텐츠, 재생에너지 같은 특정 분야고요. 그리고 이것도 놓치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이 7년 이내면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원래는 업종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제조업은 직원 500명 이하, 건설업, 운수업은 300명 이하, 그리고 도소매랑 음식 쪽은 200명 이하, 그 외 업종은 100명 이하여야만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무나 채용한다고 다 적용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어떤 사람이 대상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작년까지는 아무 청년을 뽑는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었고요. 취업 애로 청년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 애로 청년이 뭐냐면요.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년이라고 공문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10가지 카테고리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장기 실업자, 연속해서 4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분, 그리고 복지 프로그램 연계, 사회적 보호 필요, 그리고 북한 이탈 청년 이렇게 있고요. 계속해서 보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이력이 총 1년이 안 되는 분도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도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연속해서 4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진 않은 분, 그리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고용보험 가입된 이력이 1년 미만이신 분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이 실제로 가장 많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비수도권 기업은 이 취업 애로 조건이 없어졌어요. 사실 아마 대표님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게 취업 애로 청년이 잘 없습니다. 채용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요즘 연속해서 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야 되는 거는 심지어 아르바이트도 안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비수도권 기업은 그런 취업 애로 청년이 아니고 그냥 만 15세에서 34세 이하 정규직 청년이면 그냥 된다는 점입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그래서 실업 기간이 짧아도 당연히 되고요. 대학 졸업생도 되고요. 단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규직 채용입니다. 실제로 제가 관리해드리고 있는 충청남도 지역에 제조업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계시는데 취업 애로 조건 맞는 사람 찾기 정말 어렵다고 항상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바뀐 지침대로라면
그 대표님은 이제 그냥 원하시는 청년 정규직으로만 고용하시면 바로 지원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 드렸고 매우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수도권 기업은 아직 취업 애로 조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비수도권이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민 없이 바로 지원금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되고요. 그런데 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일주일에 뭐 예를 들어서 한두 시간만 일하는 사람을 채용했다고 지원금을 줄 수는 없겠죠. 급여도 너무 적게 받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많이 받는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문에 따르면 근로시간과 월 급여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은 28시간 이상이어야 되고요. 월 급여는 세전 45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으로는 작년과 올해 차이를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가 핵심이었어요. 제조업 같은 빈 일자리 업종이면 일반 청년도 됐었고 그 외에 취업 애로 조건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그게 바뀌어서 기업이 어디에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비수도권이면 취업 애로 조건 자체가 불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견기업도 들어왔습니다. 작년까지는 거의 중소기업만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지방산단 내 중견기업까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방에 공단이 있는 중견기업 담당자분이 이 영상 보고 계시다면 올해 꼭 한번 이 제도 확인해 보시고요. 청년 본인한테 지급되는 금액도 달라졌습니다. 작년은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 종사자만 최대 48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모든 비수도권 취업 청년이 대상인 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최대 72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뉘는데요. 일반 비수도권은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고 우대 지원 지역에 있으면 최대 600만 원, 특별 지원 지역에 있으면 최대 72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현장에 가보면 취업하려고 하는 예정자가 본인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대상자인지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업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잘 논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특별 지원 지역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곳들이에요. 전라남도 해남, 괴산, 양구 같은 군 단위 지역을 말하고요. 또한 수도권인데도 우대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올해 공문에는 경기 가평군, 연천군, 그리고 인천 강화군, 옹진군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수도권이지만 비수도권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평이랑 강화군은 실질적으로 인구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곳이다 보니까 우대 지역으로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지역에 사업장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다음으로는 신청 방식인데 원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채용 전에 관할 운영기관에 채용 예정자에 대해 통보를 한 후에 채용이 이루어지는 게 원칙인데요. 예외적으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안에만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채용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하루라도 넘으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날짜 체크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작년에 4호 신청하다가 기한을 놓친 사례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4호로 신청하시려면 채용일부터 3개월 안에 무조건 완료하셔야 됩니다. 하루라도 넘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신청은 어디서 하는 건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하시면 되고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관할 운영 기관들이 수십 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관 중에 마음에 드는 기관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참여 신청에 대해서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 채용이 이루어지면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십니다. 주의사항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인위적인 감원을 할 수가 없어요. 청년을 채용하기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까지 다른 직원을 강제로 내보내면 안 됩니다. 정보사직이나 경영상 해고 같은 것들 불가하다는 점 꼭 체크해 주시고요. 이거 위반하면 지원금이 전부 중단되고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에 최대 5배까지 부과금이 붙습니다. 그래도 예외는 있어요. 자발적 퇴사이거나 정년퇴직은 괜찮습니다. 그건 인위적 감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고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이 받는 지원금은 최대 720만 원이고요. 채용한 지 6개월, 그리고 9개월, 그리고 12개월 차에 총 3차례에 걸쳐서 나눠 받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수도권인 경우에는 취업 애로 조건 없이 정규직 청년만 채용하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작년과 가장 큰 차이고요. 세 번째, 청년 본인도 최소 480만 원에서 최대 7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720만 원은 특별 지원 지역 기준이고요.
오늘은 2026년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혼자 신청하시기 어려우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